어떻게 봄 소식은 다 들었죠? 네. 봄을 마음에 다 품었어요? 네. 품었어요. 옷에만 봄이 왔는지 마음에도 봄이 왔는지 모르겠네. 몸에도 오고 마음에도 오고 집에 자기 방에도 봄이 다 왔죠?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대종사님에 대해서 원각성존 소태산 박중민 대종사께서 서울에 오신 까닭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당이 연원교당이 어디죠? 서울교당. 서울교당은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최초로 생긴 교당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일대 교무로 정산종사를 주임교무로 발령내 놓으시죠. 그래서 그 교당이 연원이 돼가지고 우리 약대교당이 생겼다는 것은 참 대종사님의 그 혼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서울교당은 지금 이제 소태산 대종사 서울 상경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서울교당에는 지금 여러 가지 법잔치, 은혜잔치, 또 세상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원교당인도 우리 약대교당도 그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대종사님께서 약 100년 전에, 그러니까 원기 9년입니다. 원기 9년. 그러니까 원기 원년에 이제 영산에서 대각을 하시고 변산 성지에 가서 정전을 대강을 이제 준비를 하시고 이어서 서울로 상경하게 되는 거예요. 원기 9년. 그러니까 원기 9년은 1924년인데 총부 건설 전에 이제 서울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만덕산도 다녀가신 지가 좀 원기 9년이 돼요. 여러 가지 원기 9년에 지금 회상을 준비한 이제 아주 구체적인 이제 지금 대종사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원기 9년에 지금 오늘 3월 10일인데 3월 30일 날 최도화 교도님의 안내로 정산종사 때 차비를 기차sak을 낸 서중환 선생, 그다음에 이제 전원광 선생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익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밤에 도착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한 9시간 정도 이렇게 걸려서 오신 것 같아요. 9시간. 지금 기차, 지금은 뭐 KTX가 돼가지고 지금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그때 돈으로 하면은 그때 이제 환, 천 이렇게 쓸 때인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비싸죠. 9시간 정도. 그래가지고 전기기관차를 타고 서울에 이제 오신다. 그 뒤에도 여러 번 이제 당신이 원기 9년에 오셔가지고 원기 28년에 돌아가시잖아요. 멸반을 하신단 말이에요. 멸반하시기까지 약 20년 동안
여러 번은 이제 서울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 번 서울에 오십니다. 서울에 자주 이제 서울 오시는데 2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오신다고 봐요. 수십 차례 이제 서울에 오시는데 그 서울에 오신 이유가 이제 뭘까 이런 생각을 항상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그 뜻을 헤아려 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원기 101년도 서울 월드컵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때 참석하셨죠? 네. 참석해가지고 그때 맨 마지막에 원불교 100주년 서울 선언문을 그때 막 힘차게 외치는데 우리가 그냥 전체가 올라가. 저도 이제 직책을 맡았고 사무총장이라는 직을 맡았기 때문에 저도 올라가고 어린이도 올라가고 하여간 올라가지고 서울 선언문을 거기서 정말 5만 3천 명이 전체가 일어나서 이제 선언문을 외쳤습니다. 그때 선언문의 내용은 마음 공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생명 사랑에 관한 거,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이 세 가지로 추적이 돼요. 서울 상암구장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 선진님들은 대종사님을 만나고 나서 영산에서부터 변산에서 영광에서 서울에서 만나고 나서 원기 12년도 원기 제1대 1회 그때까지 대종사님을 만나고 나서 감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종사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말씀을 받들고 그런 중에 시대는 어렵고 먹을 건 없고 사는 것은 가난하고 그런 시절에 대종사님을 만나서 희망을 품고 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선진님들은 대종사님을 어떤 분으로 모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초창기에 우리 선진님들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선진님들은 어떻게 하면 대종사님을 주세불 이 세상을 새로 번질 새 부처님으로 모시는데 하는 내용과 정성을 담아요. 내용을 담아. 그 이후에 이제 1대1가 끝나고 나서 대종사님을 어떤 성인으로 우리 선배들은 받들고 싶어 했냐면 대종사님 주세불이신 대종사님을 어떻게 세상에 인류의 스승으로 받들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아주 절절하게 있어요. 주세불인 대종사님을 인류의 스승으로 한 국가의 지도자가 아닌 인류의 스승을 어떻게 모셔서 우리의 이론상의 진리를 드러내고 은혜로운 세상으로 함께 잘 살 것인가 이런 주세불관과 인류의 스승관이 분명했다고. 사실은 우리 100주년 기획단에서 깊은 내면의 이야기는 서울 상암구장을 한 제가 생각해봐도 그 장소를 빌리는데도 대여하는데도 갑자기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때 제가 그냥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경호기를 내가 많이는 모시고 몇 개씩 주면서 같이 좀 협조합시다. 그런데 국가대표 축구 선수도 입교를 시키고 그랬죠. 서울시에 가서도 또 부탁을 하고 그래가지고 5월 1일 그 상암구장을 함께 빌리게 됐어요. 그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우리가 거기서 모여서 뭘 하고 싶었느냐 그러면 아까 주세불이신 대종사님 인류의 스승이신 원각성종 소태단 대종사님을 대한민국의 수호이시고 세계 8대 도시 서울에서 인류의 스승으로 인류가 다 보는 가운데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내서 선포하고 싶었어요. 대종사님! 하고
외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 절대감이 있었어요. 우리 종업사님부터 모든 구성원들이 대종사님을 정말 인류의 스승으로 주세불로 우리가 만들었으니 그걸 선포하자. 그 뜻이 이제 상황구장의 깊은 내역 중에 하나예요. 그걸 다 알고 오셨죠 그때? 네. 그때 혹시 동원하다가 또 몇 명 동원할 것이냐고 긴장하고 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그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 서울에 있는 대종사님의 성적지, 대종사님의 다녀가신 곳을 어떻게 우리가 발굴하고 그거를 또 찾아서 그 대종사님의 혼을 이어받을까 하다가 원문화 했었다니 이제 창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도 이제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소태산 흑석동에 있는 소태산 기념관을 제가 이제 또 지어야 되는 책무를 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게 집을 한 채 지는데 힘이 들어가요. 여기 앞에 원로님들의 불편하다 해서 여기 지금 그래서 아직 계단 하나 만들었잖아요. 지금 길게 만들까 작게 만들까 폭을 이만큼 할까 저까지 하다가 이것도 1년 고생해가지고 폭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로 할까 편백나무로 할까 향나무로 할까 소나무로 할까 은행나무로 할까 하다가 야 아카시아 나무로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힘들다니까 여러분들 그냥 덥석덥석 밟지 말고 쓰다도 뭐 이렇게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나무 하나가 그냥 교다 하나가 나무 하나는 다 그렇게 교무에 정성이 들어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로 할까 은행나무로 할까 향나무로 할까 소나무로 할까 편백나무로 할까 하다가 제품을 이만큼 할까 45도로 할까 24로 할까 45로 해라. 우리 현통아님도 2번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하나라도 아시겠죠? 이 뒤에 지금 다이소에 가서 테이프 보관함을 샀잖아요. 테이프 보관함. 내가 교모님은 저것도 가서 쇠로 된 거 살까 나무로 된 거 살까 하다가 3급지 교당에서 뭐 싼 걸로 한 4,500원짜리로 이제 오래 들어봤잖아. 유지비를 뭐 10,000원 냈던 사람이 20,000원 올린 것도 아니고 뭐 기도비를 30,000원 냈던 사람이 40,000원 올린 것도 아닌데 뭐 우리 약대당은 지금 계속 동결이잖아요. 지금 유지비, 보험비를 그냥 플라스틱으로 괜찮아요? 임원들을 보면은 회장님 지금 눈에 띄어야 돼 저게 지금. 도대체 회장, 부회장님은 교당이 어떻게 변했는가 다 와가지고 들려 살펴가지고 아이고 이건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저걸 만져보면서 참 좋다, 좋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다 하고 계시죠 지금? 사진 찍어. 내가 교드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고. 교드라고. 제가 플라스틱 값 4,000원 제가 낼게요. 그렇게 그 집을 짓는데 참 어려웠어요. 670억짜리를 지니까 제가 막 힘이 들 때가 있어요. 힘이 들 때가 있으면 그 소태산 기념관이 보이는 그 남산에 올라가요. 남산에 올라갔는데 우연히 올라갔는데 거기가 대종사님께서 고청교 청년들을 만난 남산 공원이더라고. 거기 올라갔어. 거기 이제 지금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더라고. 거기 이제 신사터인데 신사터가 만들기 전에 이제 공원이었다고. 남산 공원. 거기서 올라가면 이 남쪽으로 오면 소태산 기념관이 보여요. 거기요. 좀 안 보이면 남산 정상까지 올라가 보여.
그 생각을 매번 거기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태산 기념관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종사님께서는 이 남산공원에 올라가셔가지고 저 한강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흐르면서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 어떤 당신의 깊은 명상에 잠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의 결론은 상암구장의 행사, 소태산 기념관을 지으면서 한강 대교를 건너고 남산에 올라가서 우리 소태산 기념관을 바라보면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의 서울 상경을 깊이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제가 저녁마다 이제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기록해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의 결론. 소태산 대종사님이 서울에 오신 그 까닭, 그게 제1번의 제1목적.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님이 서울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인연을 만나는 인연도 있어요. 인연을 만난다. 제자들을 만나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교화의 기반을 한번 세우고 싶은 그런 작은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수십 번을 20년에 거쳐서 그 9시간을 거쳐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고된 시간을 오셨겠냐고. 그 제1목적이 뭐겠어요? 1목적. 교화하고 인연을 만난 것은 2목적이라니까. 1목적이 뭐겠어요? 서울. 네? 1목적이라 금방 설명해 있는 효당을 세우는 것도 목적이 있다니까. 인연을 만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그것이 뭘까? 저의 결론은 이렇게 있어요. 시국에 대한 관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에 대한 관찰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고 싶어요. 응? 세상에 대한 관찰. 세상 사는 사람들에 대한 와의 소통. 이거를 당신이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대각을 하면 그 경지에 들어가면 대종사님 경지에 들어가면 안 봐도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애원력이 있어요. 애원을 한단 말이에요. 장차 인류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변할 것이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다 열려 있다고. 그러나 대종사님은 거기에 머무셔야 한 번 더 지켜보고 관찰하고 만나보고 더듬어보고 거기에서 그걸 확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같이 이런 겁니다. 대종사님이 대각을 이루시고 나서 계기표를 내주셨잖아요. 계기표가 뭐예요? 그렇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러면 이거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이 계기표는 느닷없이 나왔을까? 자다가 일어나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왔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뭐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뭐에 대한 감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산성기 사무수장을 했을 때 그 표가 왜 어디에서 나오셨을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나서 세상을 길룡이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세상을 정말 20대의 눈으로 본 세상이 어디냐? 세상이 어디? 아니, 길룡이에서 태어났다니까. 길룡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디를 갔냐고. 그렇지. 법성포에 그 조기잡이 어선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법성포에 굴비를 잡아온 배, 조기를 잡아온 배, 이런 거는 대한민국의 3대 포구처럼 컸어요. 그 당시에 영광군의 주민등록증을 영광군에 있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 약 한 10%가 돼요. 중국의 자본, 일본의 자본이 와서 영광 앞바다의 조기와 굴비를 다 잡아와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자본, 중국의 자본, 그 인물들이 와서 그 법성 포구를 밝힌 거예요. 법성 포구를 불로 밝혔다고. 그 불빛을 나는 대웅사님께서 옥녀봉 어디 바위에서 수도 없이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직접 법성포를 방문하시고 직접 그 조기잡이 어장에 가신다고. 어장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파시가 열리면 거기서 직접 당신이 또 상업 행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각 전후의 상황입니다. 거기서 그 현상을 보고 물질이 기백되니 정신이 기백하다는 표가 나온 기연이 됐다, 이렇게 봐요. 그게 인과관계가 있죠? 대답을 크게 해야 녹음이 잘 되는데. 법성포의 그 일본 대자본과 중국 자본, 한국의 자본들이 해가지고 3대 포구를 열었던 법성포의 그 광경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걸 보신 거예요, 대웅사님이. 그걸 봤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대웅사님께서 항상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동학이라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 젊은이 청년들 부여, 전주, 삼내 봉기에서 야가 우리 20대, 30대 젊은이들, 우리 이종문 이 광원교도보다도 훨씬 더 젊었던 20대, 30대, 10대까지 그 동아도 20만 명이 일본 관군에서 죽는다고요. 죽어요. 총으로 다 죽는다. 죽창 하나 들고 가가지고 싸우는데 총에 당하겠어요? 전부 다 물사는데 20대에, 전라도 20대에 양나는 반 이상 죽었다고 봐요. 완전히 호남 지방은 멘붕이 와버린 겁니다. 자식이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전쟁터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동학혁명을 통해서. 그 광경을 보신 대종사님은 얼마나 고민이 깊으셨을까, 얼마나 많이 울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각을 하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한 생각을 깊어지고 깊어져가지고 의단이 모여가지고 그 의심을 모여가지고 대각을 이뤘잖아요. 그럼 대각을 하시고 나서 원불기를 피시고 나서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의 고민이 어떤 화두를 잡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화두는 이렇게 대웅사님께서 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 시대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의 그 자비로움이 이제 발동이 되는 거예요. 대각을 하실 때까지는 개인 삶이었지만 대각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는 세계 공인이에요. 개인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 산속으로도 안 들어가시고 가정만 살림도 안 하시고 하루하루가 이 시대의 아픔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화두를 나는 들었을 거라고 봐요. 박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교무님 술법에 박자를 이렇게 딱 책을 떨어뜨리는 그 고민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 고민을, 이 시대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고민을 더 시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전의 대강을 완성했지만 서울이라는 곳에 가서 더 한번 보고 싶을 거예요. 서울이. 그 당시에 서울은 도대체 어떤 곳이었냐? 1920년대에서 1940년 열반하기 전까지 제가 대웅사님을 서울 상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나서 읽어봤어요. 건축왕 경성을 만나다니 책을 탐독하면서 정세권이라는 사람, 건축왕 정세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일제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성 3대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화신백화점 있죠. 화신백화점을 세웠던 박흥식이라는 이 사람을 유통왕이라고 해요. 유통왕. 그다음에 그때 광산 개발에 선구자인 광산 개발을 떼돈을 버는 최창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세권 선생님은 건축을 통해서 큰 돈을 모았어요. 근데 아까 박흥식과 최창학은 다르게 정세권은 지금 되돌아봐서 후진들이 보기에 건축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해요. 건축을 통해서. 이분이 건축을 통해서 통영군인데 건축을 통해서 번 돈은 전부 조선화학회 물산 장려운동에 다시 투입됩니다. 거기에 이극노라든가 이런 분들이 살 수 있도록 다 기반을 뒤에 도와줘요. 일본의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일본 사람 들어와가지고 그냥 자본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집, 좋은 터, 을지로, 청계천, 종로를 일본 사람들이 다 땅을 삽니다. 땅을 사요. 그러니까 정세권 선생님은 땅을 안 팔기 위해서, 큰 집을 안 팔기 위해서 한옥을 먼저 사가지고, 큰 한옥을 먼저 사가지고 그 민영이의 집 같은 경우를 4칸으로 쪼개버려요. 그러면은 주인이 한 명에다 갑자기 4명으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집을 살려면 4사람한테 다 파티할 거 아니에요. 사인을.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한옥을 보존한 거지. 지금 종로에 한옥 지구가 보존된 거예요. 이 정세권 선생님 때문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감옥을 보내고 토지법을 만들고 두드려 패고 하니까 거의 정세권 선생님에서 심하게 말하면 많이 죽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의 대자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견딜 수가 없도록 하나요. 서울 자체가 그렇다고. 서울 자체가요. 그런 와중에 1930년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나잖아요. 대공황.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와중에 또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영향력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그 당시에도 공산당이라는 또 당도 생겨요. 이 서울이라는 곳에 그 당시에 상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분도 왜 제가 연구했냐면 대종사님하고 같은 시대에 같은 시기에 거의 머물러요. 주로 활동 무대가 종로예요. 종로. 종로에서 창신동까지 대종사님이 거기에 주로 다니셨잖아요. 종로, 을지로, 한옥지구,
창신도 이렇게까지 보는데 이분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념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핍박받고 이런 시기에 대우사님은 그걸 한번 보신 거죠. 보신 거예요. 그걸 오셔서. 그런데 한 번 보셔가지고 잘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 세 번 자주 보시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대우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렇게 고민이 들어요. 근데 제가 대우사님의 그 대각의 그 성자를 헤아릴 수 없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산 사무소장으로 제가 했을 때 영산으로 있잖아요. 영산으로 가보셨잖아요. 영산으로. 그러시죠? 대영사님이 직접 구간도시를 없애고 영산으로 다시 옮기잖아요. 거기서 머무시고 법설하시고 주무시고 그런 곳이에요. 거기 영산원에서 제가 영산 성지 해설을 하는데 그 풍수지리자들이 와서 풍수학자들이 와서 한 번은 제가 설명을 영산 성지에 대해서 옥녀봉부터 그냥 쭉 설명하는데 그때 와서 그 풍수 전문가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여기가 터로 어떤 터인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전혀 그때 그 터에까지 생각을 못했죠. 근데 여기를 그 풍수지리학자들이 아룡도강터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룡도강터. 그러니까 아룡도강터는 것은 작은 용이 강을 건너는 곳이다 그러더라고요. 아룡도강터라는 것이 영산원 근처가 아룡도강터래요. 그래서 제가 아룡도강터를 또 찾아봤죠.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 아룡도강터의 터의 뜻은 작은 용이 강을 건너는 이 터는 여기에서 큰 인물이 나와가지고 5대양 6대주를 먹여 살릴 그런 큰 인물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 터가 여기입니다 그러더라고. 거기가 그때 나도 본적을 영광으로 바꿀까 하다가 태어나기를 영광에 태어났습니다. 영광 사람들은 좀 대단한 분들이에요. 더군다나 길룡리에서 태어나신 분. 거기서 그러면 아룡도강터에서 세계 5대양 6대주를 먹여 살릴 큰 인물이 나온다 하는 그 인물이 누구예요? 태용사님 거기 사셨잖아요. 네. 거기서 법설하시고 그분 아니에요. 그냥 땅이 쳐지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생각과 깊은 뜻과 포부는 뭐냐? 세상이 어려운 것은 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정치가, 한 민족의 지도자, 돈을 많이 버는 부자, 하나의 이념을 가진 사상가를 넘어서 항상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응? 그 당시에 이광수라든가 김성수라든가 이런 분들도 민족 지도자로서 농촌 계모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런 걸 넘어서 항상 계시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넘어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현실에 부정하고 현실에 참여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에 항상 발을 디디고 계십니다. 항상. 그러면서 항상 그 너머에서 세상을 전체를 다 고루고루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리가 뭘까? 그 시대를 보면서도 이렇게 하면 싸우는데 저렇게 하면 누구는 죽는데 어떻게 하려고 고민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려주신 법어가, 형사님 법어가 뭐예요? 법어. 그때 말씀 법어가 이공주가에서 내려준 법어가 강자, 약자, 징화상의 요법이에요. 강자는 강자의 권력을 남용해서 약자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자는 지금은 약자지만
서러움을 가지고 살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이거를 찬스로 잡아야지.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내려주던 또 말씀은 정신문명과 도덕문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정신문명, 도덕문명. 그 당시에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자 약자 진화생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내세웠던 그 깊은 뜻은 뭐냐면 세상이 평화로 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신 거예요. 화합하고 상생하는 그 무엇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시대를 이제 관찰하신 거죠. 시대를 계속 보시고 나서 그러면 시대를 관찰하신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뭡니까? 시대를 관찰한 결론. 저는 그 시국을 관찰하시는 것이 자비라고 봐요. 자비. 인류에 대한 자비요, 우리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라고 봐요. 그 시국을 관찰하고 그 서러움을 같이 겪으면서 그 시국을 관찰한 그 결과물이 뭐예요? 결과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을 대답하는. 응? 대종사 열반을 1년 앞두고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정전의 편찬을 자주 실족하시며 감정의 붓을 들으시며 시간이 밤중에 비치는 때가 찾으시더니 드디어 손편됨에 바로 인수에 붙이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급하여 이제 만전을 다하지는 못했으나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으나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유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 삼가 받아 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 법이 후세 만대에 길이 전하게 하라.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보고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고 봉대할 사람이 수가 없으리라. 이게 부처법 3장 오늘 봉독하신 거 아니에요.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시국을 관찰하고 그 에너지를 총력해서 시국을 관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이념과 민족과 국가와 정치와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세계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큰 그물, 큰 배를 하나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 내용이 그 배, 그 그물이 정전이라는 거예요. 정전. 그렇죠? 정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서울에 오셔서 까닭은 시골을 관찰해서 정전을 편찬하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정전을 편찬하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 준비 과정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정전을 받던 태도와 우리 정전을 받드는 모습이 완벽하게 달라져야 돼요. 제가 원불교와 인권이라는 그 책을 썼잖아요. 두꺼운 책입니다만은 책을 내놨는데 거기에 많은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벌써 15년 전에 썼는데 원불교가 어떻게 사회 문제에 대응할 것이며 라는 문제를 썼는데 거기에 그 변호사님하고 같이 썼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전문 용어를 인권이라는 공부를 했지만은 또 전문 용어에 막히고 그러니까 변호사 한 분하고 같이 그 책을 완성했어요. 한 1년 동안 같이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님은 원불교 입교 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정전과 대종경을 봉독하시오. 정전과 대종경을 알아야 당신이 나하고 글을 같이 씁니다. 책값은 내가 낼 테니까 밥값도 내가 내겠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글을 쓰시오. 그분이 정전과 대종경을 원불교와 인권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계속 봉독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봉독. 한 10번 정도 봉독한 것 같아요.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 때 이철수가 그 판화가 선생님께서 대종경을 판화로 만들기 위해서 한 100번을 읽더라고. 100번을. 근데 그 변호사가 10번을 읽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저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러더라고. 달라진 것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전에 집에 잘 나오면 파리가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파리가 날라오면은 너 죽었다. 너 잘 만났다 이 자식. 그래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파리를 채를 잡든지 약을 뿌리든지 문을 막 몰아내든지 해가지고 파리를 죽임으로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라. 너는 여기서 살 인간이 아니다. 그냥 죽음으로 내보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전을 드린 경우는 10번 했더니 어떤 변화가 있냐. 그랬더니 파리가 똑같이 날라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셨어. 그분이 오셨네. 오셨어. 어떤 분이요? 파리가 어떤 분으로 보여요? 그때는 왼수 보이다가 파리가 어떻게 보여요? 파리가 오셨어. 심심한데 잘 됐네. 오셨어요. 그분하고 웽 하면 명상에 들어가. 명상에 들어가고. 정말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강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주년 기념 소태산 대종사 서울 상경을 당해서 정말 좀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대종사님 뜻을 받들어서 정전을 봉독하는 그런 올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정전을 봉독해야 돼요. 정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무리가. 그러면 다 삽니다. 우리가 살고 인류가 살고 세상이 살아요. 여러분 곧 선거가 다가오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교도들은 이렇게 대종사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이론의 일상을 만나가지고 세상에 하나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당 저당 문 열고 나가세요. 열고 나가서 들어오는 순간에 하지 마 얘기 입을 열어봐. 내가 저당만 좋아한다. 나는 이당이다. 그분은 대종사님 제자이 아니에요. 정치로 가. 제자 아니에요. 신법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A 당했다, B 당했다. 이번 기회에 B 당도 품어, A 당도 품어.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알고 뭐를 행위를 하라고 알고. 나는 찍던 데가 좋아. 오늘 이번도 여기요. 허던 데로 하지 뭐. 뭐야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대우사님 제자 여기. 몸만 다니는 거지. 몸만 생각을 안 바꾸는 거지. 그렇죠. 정전으로 돌아가야 돼. 기독교의 부흥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기독교 부흥회가. 그런데 기독교 부흥회에 기독교가 완전히 정말 탈바꿈된 부흥회가 한 번인데 1907년에 평양 부흥이라는 평양 대부흥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때 감리교의 장로였던 사람이 있어요. 길장로라고. 그분이 기독교가 정치 때문에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다니고 또 유리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썩었구나 생각하고 1907년도에 길장로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부흥회를 열어가지고 많은 부흥회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친구가 죽으면서 토지를 넘겨주면서 이걸 전달해라 가족한테. 그런데 그 전달해준 토지값 $100를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먹어버린 거예요. 안 주고 제가 가졌습니다. 이 점을 참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여운동이 버려요. 그리고 다음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다음 강연자는 또
저도 지난번에 자식을 약간 때렸습니다. 저도 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딴 얘기 하려고 했는데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폼나는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일본을 찍어주십시오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또 참여해. 저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일본을 찍으려고 했어. 전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이 고백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품고 새 길을 내줄 것인가. 그 운동이 뭐였냐면 성경으로 돌아가기 운동이거든. 성경으로 돌아가기 운동. 성경으로 돌아가기 운동. 원불기도 100년 됐는데 아직도 뭔 얘기를 제기를 해서 교화가 침체됐다느니 뭐 교화가 안 된다느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입교를 한 명도 안 시킨 사람이 1년 내로. 도대체가 할매 친구를 교당에 데리고 다는 사람이 교화가 어쩌다니 어쩌다니 그래도 어찌가라고. 대참여와 성경으로 돌아가기 운동이 벌어졌어요. 원불기도 대웅사님의 서울상경 100주년을 맞이해서 제일 해야 될 일이 정전으로 돌아가서 대웅사님 혼을 받고 대웅사님의 이론의 맥을 이어야 돼. 거듭날 시기 좋은 찬스예요 올해가. 근데 제가 초부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약대교당이 어떤 교당이에요? 서울 100년 교당, 서울교당에 대웅사님 혼이 있던 약대교당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을 누가 먼저 해나갔어요? 이 일을 누가? 정전으로 돌아가기 운동을 누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집안이 잘 되려면 막내가 잘해야 돼. 형이나 누나가 잘하는 것도 막내가 잘하면 형도 따로 아유 동생이 저러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 되냐. 막내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도 그냥 고집진 할머니다. 막내가 하자 이렇게 들어가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 교도님들이 정전 10도 운동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정전 10도. 아시겠죠? 그럼 언제 할 것이냐? 우리가 마침 잘 됐어요.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가 30일 기도 결제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 정전을 큰 소리로 10독을 해보는 거예요. 10독을 아시겠죠? 그러면 그 10독을 어떻게 할까요? 정독을 할까요? 다독을 할까요? 그걸 쓰면서 할까요? 이렇게 또 헷갈리지 말고 그냥 들고 처음부터 읽어요. 어디서부터 읽어요? 원불교 여기 이런 사람부터 읽어요. 개교표부터. 그렇죠? 물질이 개벽등이 정신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10번을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보자고. 그 기도로 아침 6시에 나오고 10시에는 한 대목씩 읽어가지고 우리 전 교도가 정전을 10도 운동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야, 그래가지고 그 10독을 읽은 다음에 정전으로 돌아가서 정말 딱 도장을 땅 내가 찍어 드릴 테니까 그 도장 받은 사람만 안 받은 사람들 해야 되겠네. 더 차별화 받으니까 받은 사람은 앞서고 안 받은 사람은 뒤 따라가고 해서 대웅사님이 다녔던 서울의 성적지를 한번 둘러보자고.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성적지를 한번 둘러보면 달라져요. 해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성적지를 10번은 눌러봤거든요. 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우리 대웅사님 우리가 칭견해야 됩니다. 대웅사님 서울 상경 서울에 오시니까 딱 3월 30일 계속 우리가 누구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잖아요. 시국을 관찰하기 위해서 오셨다. 시국 관찰의 결론은 정전을 편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정전으로 돌아갔을 때 정전을 돌아가서 그렇게 정전처럼 사는 것이 대웅사님 서울 상경의 가장 큰 뜻을 이어받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